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다고 폭로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 재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또 다른 폭로가 나올지 주목됐는데 일단 법정에서 답변을 자제했습니다. 경찰은 전재수 전 장관 등 3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당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외쳤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초선 모임 좌장인 김대식 의원이 연말까지 노선을 바꿔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을 해서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무슨 통일교 게이트가 열렸다,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저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 그 정도로 신경 쓸 만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통일교 의혹.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추진 움직임에 여야 대치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경찰청 국수본 신속 수사를, 야권은 특검을 주장하며 맞붙은 상황. 정치권 로비 의혹 확산에 통일교는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그러면서도 윤영호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은 통일교. 오늘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인 출석한 윤 전 본부장은 증언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윤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무언가 또 폭로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심이 많이 쏟아졌는데 증인석에 앉아서 증언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조윤삼 위원님, 공여자 입장이라서 뭔가 좀 처벌이 늘어날까 봐 자제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의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의 그런 진술이 이렇게까지 일파만파로 커질지 예측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인사들을 사실상 우후죽순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각각 해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태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뇌물 공여죄라든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라든가 추가적인 그런 범죄에 혐의를 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술을 좀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과연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이 하는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가부터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진술이 떳떳하고 확실하다고 한다면 구태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축될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형사재판 최후 진술에서도 제대로 된 언급을 하지 않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희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를 사실상 해산할 수 있다라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아마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거대 의석수를 뒷받침을 해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법개혁도 하고 있고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충분한 수기 없이 마음껏 그 개혁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 역시도 해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저는 진술을 바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영호 본부장이 믿고 있는 통일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교는 단순하게 종교라기보다는요, 사실상 통일교를 믿는 분들은 통일교가 자신의 세상 전부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지만 통일교는 집단 결혼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통일교 구성원들끼리 결혼도 하고 더 나아가서 가정을 이루면서 통일교가 결국 본인이 믿고 있는 통일교가 자신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삶 전부인 통일교를 해산된다며 그 협박을 본인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 진술을 지금 현재 침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완전 해석이 엇갈립니다. 통일교가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에 나선 사실들이 주장들이 드러나고 있죠. 통일교 한국협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윤용호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분명 조직의 관리 책임입니다. 네,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 독단적 일탈이라는 부분에 주목이 되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정치권 전방위 로비 정황 관련 보도들이 앞다퉈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동아일보, 조선일보, JTBC 저희 등등 해서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도들도 저희가 밑그림으로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수많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일단 통일교가 사과는 했어요. 근데 윤영호 씨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다. 그러면 선긋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선긋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저 윤영호 씨의 개인의 일탈이다라는 얘기가 이번에 처음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번 권성동 의원 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통일교 측에서는 윤영호 씨의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이번에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정교 유착이라는 것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위법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종교 재단이 해산될 수 있는 그런 위기적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정교 유착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통일교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이 통일교를 가지고 이 사세를 어떤 사업의 영역에서까지도 확장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업적인 운영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예. 아마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순간 이런 그 사업의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윤영호 씨 개인의 일탈로 끊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신문에 일제히 입장문을 낸 모습도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신문 대부분 신문의 일면에 이렇게 광고 형식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제도화하겠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개인의 일탈이라는 게 통일교의 주장인데 법적으로 보셨을 때 윤영호 씨가 교단의 명령 없이 혼자 정치권에 접촉을 했을까 어떻게 좀 주장을 하세요? 개인의 일탈일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의 일탈이려면 정치인들에게 제공하는 금품을 본인의 자금으로 조달했어야 되는데 예. 여러 사람에게 지금 제공되었다고 하는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개인 혼자서 조달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부터 개인의 일탈일 수가 없는 것이고 즉 그러면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여러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당시에나 지금이나 통일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요 일간지 일면 하단에 일제히 실린 통일교의 이른바 사죄 광고까지 예. 전부 다 일련의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그 언급을 하면서 종교단체가 해산되면은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느냐 이 부분까지 법제처장에게 체크하는 것이 영상으로 나갔죠. 그 다음 날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본인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인들의 명단을 말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침묵을 지켰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일면에 사과 광고가 실렸는데 오늘 지면에 나가려면 늦어도 어제까지는 광고를 확장했어야 됐겠죠. 그리고 오늘 또 윤영호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서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일련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적인 종교단체 해산 언급이 통일교 측의 입에 족쇄를 채우는 일종의 겁박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닌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조윤삼 의원님, 지금 송영훈 의원은 그 오늘 입장문 광고 형식으로 낸 것,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속 강조했던 종교단체 해산 이걸 우려한 거다라고 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통일교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통일교 자체가 해산되어야 되는
설립 허가가 취소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하죠. 저는 이것이 통일교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사실상 통일교 내 2인자로 불렸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 그것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주장을 스스로 밝힌 셈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종교단체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일반 기업들이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펼치죠. 그것 자체를 지금 통일교라는 종교단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교 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통일교 입장에서는 아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죠. 직에서 내려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겠다. 관련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어제 기자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 번 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윤영 의원님, 어제 전격적인 사퇴 어떤 셈법이 깔렸다고 보세요? 일단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제일 컸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해수부 장관을 타이틀을 가지고 수사를 받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활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수부 같은 경우는 부산 이전 때문에 굉장히 부산으로도 출장도 많이 가야 될 거고 부산으로 있어서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계속 언론에 노출될 거고 예. 그러면 본인도 제대로 장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난까지 받을 겁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었을 때 본인이 조금 더 자유롭게 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관직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고 내려놓았다고 보는데요. 물론 근데 이것이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수라고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악수가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같은 지금 같이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 정동영 장관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려놓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결국 전재수 장관이 자기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은 악수로 됐다. 전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조윤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삼선 정치인이죠. 정치인으로서의 본인의 결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본인이 좀 혐의가 없음을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그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태여 이런 장관직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 이재명 내기 일각의 구성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한 결단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한 부분처럼 이미 해수부 이전은 시작이 됐고 21일까지 완료가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예. 물론 북극 항로와 관련된 일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개의 성과를 달성한 부분도 아직 미흡하나마 있다고 보여지고요. 차기 지금 부산시장의 유력한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고 모든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다음에 예. 홀가분하게 부산시장 출마도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모든 걸 털어내고 출마를 할 것이다 이렇게 조윤삼 의원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영호 씨가요, 문재인 정부 때 전재수 의원이 실세라서 금품을 줬고 전 의원 받아갔다라고 특검에 진술했다는 게 한겨레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어제 사퇴를 하면서 의혹 전체를 부인했던 전재수 전 장관 해명관은 대치되는 상황이네요, 송영훈 의원님. 일단 우리가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보는 것은 국민들께서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보신 겁니다. 그런데 수사를 해봤더니 증거가 나오고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걸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본 한겨레 보도 수요일 오후 5시쯤에 나왔으니까 이제 한 48시간 정도 됐는데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그 당시에 그 진술을 할 때는 본인이 허위 진술을 해서 얻을 만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술 당시에는 특검이 내가 진술해도 수사를 하지 않고 묵혀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만약에 기소가 되어서 재판까지 갔을 때 윤영호 전 본부장은 본인이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까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가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는 모해위증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모해위증은 벌금형도 없고 징역형만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 나가서 본인의 특검에서의 진술을 뒤집었을 때는
특검에서 그럼 허위 진술해서 수사에 혼란을 줬다.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재판받고 있는 본인의 형도 오히려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종합해봤을 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올해 8월에 특검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전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 모두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정에서 많은 답변을 하진 않았는데 법정에서 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조심스럽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과의 만남 당시 상황 질문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은 의도와 다르다라는 진술을 하기도 했네요. 뭔가 지금 여러 보도로 특검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는 부인하는 취지로 조심스럽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전 장관과 윤영호 씨가 했다는 특검 진술 내용이 좀 다르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전재수 의원이 실세였나요? 실세였다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생각했다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어떤 정보력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재수 장관이 지금은 삼선 의원 출신의 해양수산부 장관이고 그리고 차기 부산시장의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 정치인인 건 맞습니다만 돈을 줬다고 하는 2018년도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전재수 전 장관이 노무현 정부 때 제2부속실장을 끝으로 하고 한 10년 정도 야인 생활을 하다가 2016년도에 초선 의원으로 당선되고 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과연 이 한일 해저 터널을 부탁할 만큼 그리고 그 부분을 부탁 청탁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어떤 정치력이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지금 법정에서 그 본인이 지난번에 했던 이 진술을 계속 좀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본인의 진술의 신뢰성,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줬다고 얘기했다가 처음에는 그런 식의 진술을 했다가 주는 걸 봤다고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또 그것이 사실관계와 다르다. 세간에서 회자되는 부분이 자기가 얘기했던 것과 의도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본인이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예. 앞으로 지금 경찰 국수본의 특별 전담 수사팀이 이미 그 활동을 개시했습니다만 예. 빠르게 이 상황들이 진실이 규명이 된다면 아마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만약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크게 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갖게 됩니다. 예.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전재수 전 장관은 2018년 당시에 이른바 부산 친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죠.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래서 비서실장과 2부속실장으로 같은 시기에 근무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른바 친노 친문 그룹과는 굉장히 돈독한 인간적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선이었다고 할지라도 통일교의 공략 대상이 되기에는 충분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초선 의원이었어요. 그런 전재수 전 장관에게 만약에 통일교 측의 주장대로 급품이 갔다고 하면 그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 중에 일종의 미리보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재수 전 장관에게 지금 거론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금액이 갔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실세에 있었던 정치인들에게는 그 무렵에서 얼마나 많은 금품이 갔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부분부터 매우 엄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두 여야 패널의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재수 전 장관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들도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제2의 박지원이다, 살아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철저한 수사로 본인의 무고를 밝히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박상혁 의원도 만남 자체를
돈과 연결을 하는 거는 악마화하는 거다, 부적절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조윤선 위원님. 근데 민주당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나올 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구태여 공식 입장을 밝혀야 되는 지점인가 싶습니다. 아직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도 좀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고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한 바가 분명히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태여 당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의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부산 교구에 전재수 전 장관이 와서 축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동일한 시점에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지역 성당의 활동 60주년 기념 미사를 드렸다는 그런 보도가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미 물적 증거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사실상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만 바라보고 그의 진술만 바라보는 그런 허술한 증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섣불리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밝힐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많은 이름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정리를 하기 힘들 정도로 전재수, 제가 직함은 빼고 말하겠습니다. 전재수, 정동영, 이종석, 나경원, 김규환, 또 강선우, 노영민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인사들은 일체 사실 무근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비교를 해보면 권 의원 같은 경우는 돈다발 사진이나 또는 윤영호 본부장의 수첩에 구체적으로 장소나 이런 것도 적혀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다른 정치인들은 그냥 주장뿐인데요. 김영 의원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상황이 다른 거는 다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인 겁니다. 윤영호 본부장의 주장만 있는 지금의 현 사태는 민중기 특검이 이 사건에 윤영호 본부장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장만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됐었으면 충분히 다른 증거나 진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권성동 의원이 처음에 기소됐었을 때 수사받았을 때 윤영호 본부장의 증언을 시작으로 수사가 되었고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됐고 압수수색이 나오면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서야 수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되는 과정에서 지금 언론에 나오기로는 3명이 지금 금품수수로 입건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 3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된다면 충분히 새로운 증언과 증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그 3명은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입니다. 피의자로 입건돼서 출국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김진욱 의원님,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이제 인물은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사안이 전혀 없는 것. 사실은 지금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지 실질적으로 물이 끓는다든지 하는 어떤 불이 정확하게 붙었다라는 건 보여지지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특검을 운운하시고 사실 지금 경찰의 그 수사조차도 시작도 안 된 이 단계에서 벌써 무엇을 가지고 그 소위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 특검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또는 이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리, 예외성의 원리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강조했던 국민의힘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특검부터 하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너무 지금 이제 과도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돈을 또 이 윤영호 본부장의 증언 중에 돈을 수수했다, 금품을 수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름 가운데 3사람으로 압축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 금품과 관련된 내용도 없고 심지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학자 총재 만났다. 그런데 금품은 안 받아,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주장을 하면 이것은 정치적 공작에 의한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뭔가 있는데 그것을 실체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 주시는 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김진욱 의원께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면 국민의힘 쪽에선 지금 이번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이걸로 하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 어떻습니까? 아직 특검을 해야 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의혹 단계가 제기되었는데 그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바로 특검을 해야 한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구체적인 실체적 증거들이라든지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하는 과정들이 매우 미흡하다라고 했을 때 특검 주장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것을 지금 벌써부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에 대한 물타기를 하겠다. 이거 외에 더 이상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이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지 말고 일단은 이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용희 의원님, 민주당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가 특검을 도입해야 될 가장 큰 원인은 권력이 비리를 덮었을 때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출범시킨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 민중기 특검에서 이 수사를 덮었던 겁니다. 사건은 올해 8월 달에 알았지만 아직까지 사건을 이제서 이첩한 거지 않습니까? 그 이첩하는 거 역시도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이첩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권력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덮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에서 그동안 통일교가 국민의힘과 가까워서 정교유착이 있었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거명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런 많은 정치인들이 여야할 것 없이 많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걸 방치한다면 정말로 민주주의가 위협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정 종교에서 종교의 로비가 많은 정치인들의 부여투여됐다면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고 나머지 지금 갖고 있는 검찰은 사실상 해체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찰의 수사 영향을 믿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경찰이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지금 유착 관계, 경찰과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이 도입되어서 정확하게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우리 법률가 두 분께는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방금 저희가 화면에 좀 띄워드리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 윤영호 본부장의 정치인 관련한 진술은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판단이 수사팀 내 이견이 없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편파 수사다라는 언론 보도나 이런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그런데 경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을 수사 착수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특검의 주장이 얼마나 법률과도 맞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으면 대표적인 중도 진보 성향의 일간 신문인 한국일보가 오늘 일면 지면에서 특검이 강변했다. 강변이라는 단어를 썼더군요. 저는 거기에 매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김건희 특검법 2조 3항에 보면은요, 이른바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1호부터 5호까지 정의해놨습니다. 그 법은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조 3항 2호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영장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물이 공통된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한국일보가 뭘 보도했었죠?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물 중에 통일교의 VIP 선물 리스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전형적으로 증거물이 공통된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제서야 이첩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첩을 하는 순간까지 특검이 사건을 망쳐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검법 부칙 4조에 보면요. 특검의 수사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2조 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인지한 사건도 포함이 돼요. 그럼 인지사건도 인지를 했으면 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원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이것은 우리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만천하에 선언을 하면서 이첩을 했어요. 그러면은 4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2018년에 정치자금법 위반한 사건은 공소시효 7년인데 만약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되면 2018년 사건은 이제 기소도 못 해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특검이 총체적으로 사건을 위법하게 덮었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 직무유기, 나아가서 혹시 뇌물 혐의 사건을 덮은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당장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조윤선 의원 의견 들어볼게요. 저는 좀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민중기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부분은 그 특검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건희 특검법이에요. 김건희와 건진법사 명태균과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조에서도 수사 대상을 명쾌하게 정하고 있어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각 호의 모든 항목을 살펴보게 되면 각 호마다 김건희라는 세 글자 이름이 박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그것을 벗어나서 별건 수사를 하게 된다? 오히려 민중기 특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팀 내부에서도 그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라고 그런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지금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민중기 특검이 그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면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잘못 판단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충분히 그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 반론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조 1호부터 15호까지에는요. 통일교의 통자도 없고 권성동의 권자도 없어요. 그러면은 통일교에서 1억 원 받았다고 하는 권성동 의원의 혐의는 어떻게 수사를 했으며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어떻게 공소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당장 공소기각해야죠. 그리고 IMS 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같은 경우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도 규명이 안 됐는데 구속영장 또다시 청구해서 기어이 별건으로 구속영장 받아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서 콩 심은 데 콩 난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났으니까 이제 팥을 심어보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특검에서 이 특검의 직무유기, 나아가서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려야 되는 겁니다. 예, 경찰이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고요.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좀 보죠.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데드라인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선을 제시한 사람, 다름 아닌 자당 의원이었는데요. 노선 변경을 해야 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장동혁 호가 살아남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는 당 대표의 목이다. 데드라인은 제가 연말 안에 어떤 결과가 좀 도출되지 않을까요?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국민의힘 승리를 간절하게 바라는 건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겠죠. 내년 지방선거는 그저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보면 국민의힘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만이라도 꼭 이겨야겠습니다. 분명 선거 승리 목표는 같은데 문제는 방향인 겁니다. 여전히 대여 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장 대표. 원조 친윤에게서 나온 똥 묻은 개 비판에도 계속 같은 길을 걸어갈까요? 지금 이 시각에도 데드라인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의 좌장인 김대식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게 연말까지 노선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공개적인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건데요. 입장 변화가 없으면 상당히 혼선이 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김주득 의원님, 지방선거를 의식한 발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런 경고음이 제가 볼 때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로 저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위기감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또는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본인들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계엄군의 총뿌리를 붙잡았던 안규령 지금 대통령실의 부대변인이 있는데 즉시 사살도 가능했다라는 그 망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면서 처단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거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이었다라는 것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런 망언을 쏟아내는 이 지도부가 있다.
그리고 구테타에 대해서 동조동의하는 저런 발언을 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떤 급변침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 중도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저는 사실상 불가능한 연목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송영훈 의원님, 오는 16일 다음 주 화요일에요. 초선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 42명이죠. 모여서 논의를 한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 오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어떤 통일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정치 예측에서 기본은 내 손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희망 섞인 예측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희망사항이 들어가는 순간 예측이 상당히 현실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 모임에서 사실은 어떤 그 통일된 입장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잘 보면은 선수와 개혁성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장동혁 대표의 면전에서 똥 묻은 개가 그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라고 공개 비판한 윤한홍 의원은 삼선입니다. 예. 수선 아니죠. 그리고 윤어게인 냄새 나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공개 발언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6선입니다. 당내 최다선이죠. 그리고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해왔던 조경태 의원도 6선으로 당내 최다선입니다. 반면에 42명의 초선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중에는 백골단을 국회 소통관에 올렸던 김민전 의원 같은 분도 있습니다. 예. 그분도 초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입장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김대식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올해 연말까지 장동혁 대표가 노선 변경해야 된다라고 언급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은 한때 라디오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를 국모라고까지 호칭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조차도 지금 연말까지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아마 이런 요구에 대해서 뭔가 응답하지 않으면 예. 갈수록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 많은 요구가 분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초선 모임의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대식 의원도 다음 주쯤에 좀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송영훈 의원이 잠깐 말한 대로 윤한홍 의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한 꼴이다. 주호영 의원은 윤어게인 냄새 안 된다. 꽤 거친 직격하는 그런 언사로 장동혁 대표를 중진 의원들까지도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김영희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지금 저렇게 거친 언사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노선 변경을 급하게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거기다가 더 나가서 또 주목해야 될 점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분들이 지금 강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의 지역구 분포를 봐야 됩니다. 서울, 대구, 경북, 그다음 부산, PK 지역 다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국민의힘에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조차도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한 발짝 더 나가면요. 저분들이 어떻게 정치에 입문했을 때 어느 정권 시절 때 아니면 어떤 지지자 대선 후보를 지지했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적이 있고요. 윤한홍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님을 지지하셨었고 권영세나 인유한 의원 같은 경우는 친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선 친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에서 있던 모든 계파에서 있었던 분들조차도 지금 한 목소리로 장동혁 대표의 지금 노선은 잘못되었고 하루빨리 수정을 해야만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친 언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빨리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더 빨리 선거 준비, 즉 지방선거를 준비해야만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 역시 내년 지방선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윤삼 위원님, 태도 변화 상대당이지만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한 대로.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도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예. 내부 총질과 같은 그런 발언을 했죠. 이재명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당 내에서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그런 내부 총질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당내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보여지죠. 앞서 급격하게 그러한 인식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발언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것
그것은 국민들 앞에서는 진정성 없는 발언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나? 12.4 내란 1년을 맞아서는 민주당의 책임을 오히려 그런 주장을 반복을 했죠. 국회의 폭거에 맞선 계엄이었다. 이런 망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다음 지선을 대비할 것인지 당내에서도 오죽했으면 이런 발언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다선 의원뿐만 아니라 보수를 상징하는 여러 의원들이 걱정을 많아요. 그런 우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거공학적 발언으로 폄하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라도 장동혁 대표가 인식을 전환할 필요성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장동혁 대표가 나만의 타임 스케줄이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뭔지 혹시 당 분위기로 좀 취재가 되신 게 있나요? 그런 질문이 패널에게 돌아오는 상황 자체가 예.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아하. 자, 우리가 축구에 비유를 해보면 월드컵이 6개월도 안 남았는데 국가대표팀이 계속 3대0, 4대0, 5대0으로 지고 있으면 선수들도 걱정스럽고 팬들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 예를 들어서 히딩크 감독처럼 네덜란드를 월드컵 4강으로도 이끌어봤고 유럽에서 트래블도 해봤던 세계적인 명장이다. 그러면은 감독이 나만의 타임 스케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믿고 따라가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전국 선거를 이끌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어게인과는 절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나만의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은 어떤 합리적인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대0, 4대0, 5대0으로 평가전을 계속 지고 있는 상황에 비유를 하는 것이고 관중도 선수들도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감독이 성적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평가전에서 승리를 거두든가 아니면은 분명한 스케줄을 내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의 분명한 응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친한파와 또 갈등까지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갈등의 핵심은 당원 게시판 논란, 당무 감사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고요. 김진욱 의원님, 지금 이 시점에 당원 게시판 당무 감사를 한다. 이건 장 대표가 탈출구를 모색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예. 해석이 사실상 그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갑자기 때 아닌 시점에 당무감사의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사실상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건 관여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이 게시판의 작성자다. 이런 얘기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작년 11월 달에 그때 당시에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결별하기 전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원 게시판 문제 제기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스크래치를 내서 한동훈 대표의 입을 묶든 손발을 묶든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묶어두기 위한 것에 목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예. 그런데 지금 그 본인이 생각했던 그 목표 그대로 행동에 옮겨지고 있다. 그런 것은 지금 본인이 부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당무 감사로서의 공격, 이것은 장동혁 대표가 친한계의 어떤 이 불편한 목소리, 이 부분을 제압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김영 의원님, 지난 9일에 국민의힘 당무위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이름의 게시글이 확인이 됐고 그 게시글 쓴 4명이 전화번호 끝자리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11 마지막 끝에 4개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건 가족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아직 확실하지 않은 사건이 확실하지 않은 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표해서 저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데요. 예.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지금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사실 수사 결과 중간 결과 발표하는 점에서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저희가 그런 비판을 민주당에게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는 외부의 자신의 지금 정치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 돌파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수가 낮은 겁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싸운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내부를 결집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지세도 확장할 수 있지만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 싸운다면 결국에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치열하게 다퉈야 될 상황에서 내부를 향해서 저렇게 총을 겨눈다는 것은 결국 장동혁 대표의 지지 기반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이 탈출구를 마련하려는 전략, 이어서 이렇게 중간 조사 결과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무 감사를 하는데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도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렇게 중간 결과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발표 내용에 관해서 상당히 심각한 지금 위법 논란이 제기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당의 가입 여부, 탈퇴 여부에 관한 정보는 민감 정보라고 해서 따로 더 중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뚜렷한 필요성이 없이 그냥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같은 분도 이번 주 수요일에 YTN에 출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당원들이 언제든지 어떤 목적이 있으면은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은 누가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겠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시던데 이 권영진 의원은 모두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되지 않던 분입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었던 인물에 가깝죠. 그런 분조차 이렇게 비판을 할 때는 이것이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더더욱 뜬금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당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당 행위에 가까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앞서 한국일보 인용도 해주셨고 YTN 인용해 주셨고 송영훈 의원은 많은 뉴스를 다 기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윤선 의원님. 원로 보수 농객 조갑재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가진 최강 방패는 장동혁과 극우 컬트다. 장동혁의 윤어게인 노선, 민주당에 던져주는 구명 로프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조갑재 씨는 대표적인 보수 농객으로 불리는 분이시죠. 어떻게 했으면 저런 발언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사실 이재명 정부가 어떠한 작은 실책이라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중도층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보수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난 내란 이후에 국민의힘이 걸어온 모습 그리고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 당 지도부가 보여준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려 있죠. 사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내란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그 사실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죠. 오히려 극우와의 연대를 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힘이 태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갑재 대표의 일침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나머지 또 정치권 상황은요. 저희가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 맞수 토론에서 추가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 오늘 맞수 토론은 노영희 변호사,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서영주 전 대변인과 합이 잘 맞는다고 저희가 말한 것 같은데 바로 노영희 변호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맞수 토론 첫 번째 키워드는요. 통일교 명단, 파장 어디까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정말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노영희 변호사님. 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결백하다면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 예상하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전재수 전 장관은 어차피 시장 후보로 나오려는 예정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차피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타이밍을 빌어가지고 그만두는 게 더 맞았고 괜히 본인의 이름이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되면서 자꾸 회자되는 것은 이 정부나 대통령이나 여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저는 적절한 대처였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 나왔던 이 윤영호 씨가 또 갑자기 말을 다 바꿔가지고 돈을 내가 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내지는 뭐 직접적인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자꾸 말을 바꾸니까 첫 만남에 돈 줬다는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컨텍스트가 다르다. 뭐 내가 한 말이 여기 다 안 적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해서 분위기를 이제 물타기용으로 자기는 성공했다고 보고 왜냐하면 예비고용이 무죄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흐지부지 될 것이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의 혐의까지도 흐지부지 될 수 있다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거는 사실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인제 와가지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이고 예. 실질적으로 그 나머지 증거들이 조금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권성동 의원까지는 아마도 조금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예.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거는 직접적인 증거가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러다가 조금 흐려질 것 같아요. 예, 윤석 의원님. 뭐 법적으로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변호사시니까 재판 실무에 관련해서 쭉 설파를 하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선거를 앞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혹 제기 자체가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을 받았다. 이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걸 아무리 해명한다고 해도 예. 이게 100% 대법원 가서 무죄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기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갈까 여기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당장 이 의혹이 제기됐다는 거, 이것이 적어도 지방선거 때까지는 완전히 지워질 수 없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출마하는데 대단히 큰 악재를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예. 이 악재 자체의 힘보다는 악재로 만들어서 악재를 끌고 나가려는 의지가 국민의힘 쪽에 좀 더 있지 않나 예.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강한 공격이 들어온 것 아니, 같은데. 저희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 저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예. 윤영호 씨가 자기 살려고 그랬는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예. 악재를 잘 처리하길 바래요. 예. 그런데 민주당이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부산시장이라는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해수부까지 부산으로 옮기고 전재수 의원을 장관을 시키고 축축 이렇게 빌드업을 해왔잖아요. 예. 그게 무너진 게 아마 내부적으로 안타까워하는 거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부산 지역 정치권이 좀 술렁인다라는 기사들도 벌써 나오고 있던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짚어볼게요. 용산의 움직임 그날 전재수 장관이 11일 새벽 6시에 인천공항에서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5시간 뒤에 오전 11시에요. 대통령실이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 이거는 낯설거든요. 그러니까 사의를 수용하면 수용하는 것이지 수용할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먼저 던진 것.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당연히 정치적인 포석이고 정치적인 행동의 일환이고 특히 그 바로 직전에 이제 김남국 전 비서관의 문제가 조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차피 부산시장 후보가 지금은 당장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 문제를 길게 끌고 가거나 미적거리는 태도를 보여가지고 얻을 이득은 별로 없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게 오히려 깔끔하게 문제를 정리해 주는 데 도움이 됐다 이 생각이 듭니다. 빠른 선긋기를 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단 전재수 장관이 의원이니까 아무래도 정무적 판단이 빠르고 이거 자리에 있으면서 버텨봤자 얻을 게 없다고 생각했을 거고 예. 대통령실에서도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아마도 근데 정확하게 이 처리가 되려면 절차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정이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데 하는 건 확실하니 미리 발표를 해서 예. 전재수 장관 실질적으로 해임되는 그 시간을 앞당겼다는 것 정무적 판단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요.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게 좀 있대요. 요즘에 이제 대통령에게 누가 되거나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 의원들이 몇 명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당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거를 자꾸 끌고 나가서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도 원래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요인을 내가 만들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정무적 판단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아마 김남국 전 비서관도 그렇고 예. 좀 빠르게 악재를 조금 분리하는 그런 그렇죠.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라주는 게 중요하죠. 예. 아까 부산시장 악재라고 하셨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이걸 빨리 잘 털고 출마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분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수사 기간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불기소가 되면 가능하겠죠. 근데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년 6월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게 저는 약간 변수일 것 같아요. 그 시장 선거할 즈음에 이제 어느 정도나 이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예. 언론에 흘려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건은 정리하고 갈 수 있고 털고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사실은 민주당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전재수 의원 측에서는 그 당시에 나는 이
통일교가 사실 가장 원했던 게 이제 해저 터널이었잖아요, 일본하고. 근데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거부 의사, 나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사람인데 예. 나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4천만 원 정도, 뭐 내지는 지금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뭐 2천에 뭐 얼마 정도 가방 이걸 주는 것을 해서 내 입을 막을 수 있다거나 내가 하는 것을 반대로 돌릴 수 있다거나 생각한다는 건 좀 상식적이지가 않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약간의 제스처를 가지고 나를 지금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는 특히 이 윤영호 씨가 개인적으로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크거든요. 예. 그런 이득하고 계산해 보면은 상식적인 사람들 수준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민주당 지지층들이나 중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거는 전재수 의원이 좀 당했다. 내지는 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지금 이제 기획에서 조금 뭔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전재수 의원이 해저턴을 반대하는 건 뭐 언론 인터뷰도 나와 많이 있더라고요.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6월입니다. 시점은. 반대를 하니까 로비를 했겠죠. 찬성하는 사람한테 왜 로비를 하겠어요. 그런 반대 논리가 충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고 윤영호 씨가 굳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싶어요. 본인한테 이득될 게 없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뭘 줬다는 게 또 하나 혐의가 추가되면은 형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을 만한 이유가 예를 들어 선거로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 그냥 나온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아마도 민주당에도 줬다. 왜 나를 이렇게 압박하냐. 민주당 특검이 이런 주장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건 그건 뭐 법적으로 기소가 되든 안 하든 그는 당사자가 잘 알아서 할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선거라는 것을 앞에 두고 이런 의혹이 나오고 예. 언론 보도는 계속 나와요. 윤영호 씨의 진술이 어찌 나올 건 간에 벌써부터 한겨레 보도를 보면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된 문건에 전재수 씨가 뭐 천정궁이라는 데를 갔다는 게 있고 예. 뭐 이런 게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윤영호 씨와 전재수 전 장관은 구면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대중은 상상을 하죠. 기시감이 작동을 해요. 윤영호 씨가 권성동 의원에게 줬다고 하면서 찍은 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되면서 양당 똑같네, 여야가 똑같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서 예.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전재수 전 장관에게는 이건 악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게 객관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아까 반대하는 사람한테 준다 반대했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좀 찬성적으로 내는 전향해달라는 취지로. 근데 그러려면 4천만 원 가지고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그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4천만 원 줄 테니까 너 입장을 바꿔줘. 저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계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시계 합쳐봤자 사실 그게 금액이 크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 준 거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예. 두 번째로는 이득이 아까 이제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득이 있어요. 무슨 이득이 있냐면 실제 언제든지 뇌물이든 정치자금법이든 준 사람은 줬다 그러고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고 하는 게 일반적이면 증거가 사실 이제 객관적으로 얼마나 있느냐가 이 사람이 말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말이 신빙해지려면 이 사람이 한 말이 일관적이고 쭉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더라도 보강 증거로 이게 받쳐줘야 되는데 예. 실제 이 윤영호 씨가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4천에 뭐 시계 뭐 2개 이러다가 2천에 시계 1개 뭐 이렇게 약간 말이 바뀌고 이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에 대한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했던 것도 조금씩 이제 말이 흐려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더 하고 싶었던 거는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 가가지고 실제 내가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좀 약간 와전됐다는 식으로 또 말을 해요. 예. 그러면 권성동 의원에게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그런 건 사실은 없었었고 윤영호 씨의 증언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면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거 무죄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이 그동안 주었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 때문에 자기 죄가 사실은 커졌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이분에게 매우 더 이득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변호사 입장이라고 한다면 권성동 의원한테 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말로 시작된 거였잖아.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잊어보니까 흐지부지되고 네가 말이 또 좀 점점 바뀌네. 그럼 안 주었을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사실은 그 사람 개인에게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나는 전체적으로 이 당에도 미움을 받기 싫고 저 당에도 미움을 받기 예. 싫고 혹은 내가 이런 말하는 거가 너네들의 태도에 따라서 더 세게 말할 수도 있고 덜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약간의 경고성 멘트를 또 날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런 뇌물범죄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피고인들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는 이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지금 양당에 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다. 분위기를 이제 조금 하나씩 폭탄을 던졌다가 예. 분위기 봐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검사도 예비구형 무죄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그전에는 무죄 얘기를 아무도 안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는 어차피 논리가 똑같아요.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을 해왔잖아요. 너 권성동 의원한테 줬다며 네 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하다 보면 너 줬다는 거 말밖에 없는데 우리가 너 말을 어떻게 믿냐? 이게 이제 또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예.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기준으로 양쪽을 칠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윤영호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두 분이 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고 네. 있습니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겨레 아까 보도를 하나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을 했다는 것, 그 진술을 취재한 건데요. 띄워주시죠. 전재수 의원이 문 정권의 실세라 금품을 줬다. 거절했지만 복돈이니까 받아도 된다라고 했고 받아갔다라고 김건희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한 겁니다. 복돈 뭐 이런 약간 구체적인 어휘가 들어가서 뭔가 이거는 좀 신빙성 있어 보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고요. 또 현금을 전달한 구체적인 시점도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거 좀 보여주세요. 2020년 총선 전에 임종성, 김규환에 각 3천만 원씩 전달했고 총선 잘 치르라고 격려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진술이 보도로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 법적으로 뭐 기억이 흐리고 양쪽 다 줬고 그래서 양쪽을 다 압박하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겠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긴 한데 예. 지금 저런 보도만 몇 줄만 봐도 대중들은 줬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유명한 국회의원이니까 그냥 내가 이 사람 줬어 이럴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안 한 거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 거는 증명할 수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주는 영향에 국한해서만 본다면 전재수 장관 등 다른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 그 이후에 뭐 권성동 의원 재판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특검이 유능하면 되는 거예요. 특검이 유능하게 수사를 계속해서 윤영호 씨가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진술을 흐리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것을 완전 격파를 해서 뭐 증거를 찾든 논리를 세우든 해서 법원에다가 소구를 해야죠. 그걸 국민들이 바라는 거고 아무리 국민들이 윤영호 씨가 무죄 나오는 걸 바라겠어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깔끔하다고 봅니다. 예, 저런 진술들 보도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처음에 저렇게 말했다가 직접 준 게 아니라고 또 했잖아요. 자기가 직접 준 게 아니고 뭐 남이 주는 거를 봤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이 달라졌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4천만 원의 뭐 목걸이 2개였다가 2천만 원의 목걸이 1개를 바뀌고 그다음에 내가 직접 준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말이 바뀌고 예. 그다음에 남이 주는 걸 봤다 그러고 그거에 대해 상응하는 증거는 뭐 이 모 씨라는 사람하고의 뭐 이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무슨 보고서인가 뭔가 이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이 바뀌게 되면 실제 중요한 건 인상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딱 해보면 내가 만약에 통일교 사람이다. 예. 근데 통일교와 같이 돈도 많고 근데 현안이 있는 그런 종교 단체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라가 정책을 어떻게 세우냐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테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든지 간에 줄대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권성동 의원 얘기 나왔을 때도 그거야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서 힘이 세니까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럼 민주당한테는 안 줬겠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민주당한테도 줬겠지? 그럼 민주당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 객관적으로 뭔가 나오나? 그걸 이제 들여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안 나오다가 자기 갑자기 마지막에 이제 선고할 때쯤에 되니까 갑자기 이 말이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원래 8월 달에 진술이 나왔다고 했는데 특검이 그거를 항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있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12월 되니까 인제 와가지고 터지니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러면 얘기를 하지 왜 인제 와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인제 와서 또 수사한다 그러지? 그리고 특검이 그동안에 해왔던 수사 방식이나 능력 같은 걸 보게 되면 아까 특검이 잘하면 된다 그랬는데 잘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내년 6월까지 앞으로 6개월이 남았는데 변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인상을 처음에 던져서 지금은 우리 귀에 되게 생생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프레임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계속 이 정도의 충격은 이건 그냥 여론에도 없을 잔돌이에요. 것이다. 잔돌 말하자면. 예. 그러면 아까 방금 특검 이야기하셨는데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런 말 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인계가 늦어진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최근에야 경찰 국수본으로
이 통일교의 민주당 의원 위주의 그러니까 여러 여야 정치인들이 있지만요. 민주당에 접촉한 사실도 있다는 걸 이 사건을 경찰청 국수본에 최근에 넘겼는데 뭐 공소시효가 다 돼서 넘겼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고요. 특검의 행위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께 여쭐게요. 어떻게 보세요? 좋게 평가받을 수가 없는 거죠. 특검을 세운 이유는 좀 권력의 입김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잘 진실을 밝혀봐라. 그래서 국민들에게 의혹을 안 남기고 사건을 처리해달라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특검 스스로 의혹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도 없어 보여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검사들, 이 특검은 40명의 검사가 파견된 대형 특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한 게 없고 뭐 양평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잖아요. 특검 맡은 분 자체가 지금 의혹에 쌓여 있고 비도덕적인 그런 논란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 주식.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특검이 좀 이 특검은 실패한 특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특검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 민주당은 종합특검하자,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 제외해서 본인들 조국신당하고 같이 했던 이 특검 3개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죠. 반성을 하고 더 유능한 특검을 출범시켜서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빨리 없앨 수 있도록 이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특검에서는 제가 봐도 뭐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뭐 국수본으로 이첩한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국민들이요. 기본적으로 이 수사 자체를 안 하려고 한다. 여권이 안 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잔돌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가 안 나오면 안 하는가 보다. 있는데 덮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6개월도 안 남은 선거입니다. 국민들은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선거에는 좋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김건희 특검이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었다라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당연히 아예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보단 당연히 선거의 악재죠. 이런 게 나오는 게 뭐가 좋겠어요. 제 말은 악재는 악재인데 우리 대변인님이 생각하시는 그 큰 악재의 뭐 크기가 100이라면 제가 보기엔 실질적으로 영향 미치는 건 한 20, 30 정도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민중기 특검이 약간 실패했다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결과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런 말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실제 이 특검은요 내란 특검보다 훨씬 더 인원도 적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았던 특검이에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이미 너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기가 좀 쉬웠는데 실제 이 민중기 특검은 16가지에다가 게다가 그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법에 또 도통한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중간에 파견 나왔던 검사들이 또 막 약간 항명성으로 태업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시 돌려달라고 돌아가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힘들었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썩 잘했다, 효능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워낙 너무 이제 가지수가 많았던 걸 정리하는 작업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꼭 특검의 무능력 탓으로는 돌릴 건 아니다. 민주당이 구성을 했잖아요. 60명, 40명, 20명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16개 이게 할 일이 많은 특검이었으면 거기다가 100명을 하시지 그랬어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170석 의석 가지고 무능한 일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반성하시라는 거예요.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실제 2차 특검이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2차 특검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면 될 것 같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중간에서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 지금 16가지 뭐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중간에 나왔어요. 제가 이제 특검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사건 번호를 붙일까 말까부터 저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특검의 범위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이게 김건희 특검에서 꼭 다뤄야 될 만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또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분명히 말이 나올 거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검에서 한 거는 일단은 사건 번호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특검에서 화를 내고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실제 우리는 사건 번호 붙였고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이거 얘기하고 넘기려고 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냥 탁 터뜨리면서 우리가 마치 뭔가를 민주당을 봐주기 위해서 이걸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짜버렸다. 이게 조금 좀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들이 바라보기에 충분히 저는 대변인님처럼 그렇게 의심하고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썩 적절하게 잘했다고 보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그거를 공개하는 게 맞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건 좀 미성숙하고 내부적으로도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 좀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고 이제라도 이게 밝혀져서 제대로 그냥 수사하면 되는 거다라고 보고요. 이 특검이 조금 잘 못했다? 오케이. 거기까지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에 뭔가 좀 합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토론 주제도 있어서요.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백다 앵커가
두 번째 토론 주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규택 의원이 저 앞에 저렇게 설치한 것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그가 올려둔 피켓 문구는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이었습니다. 곽 의원과 우원식 의장의 신랑이 배경, 지난 화요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날도 필리버스터 첫 주자와 국회의장이 충돌했습니다. 우리 소수당의 무제한 토론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본회의에서 단상 위로 무선 마이크를 들고 올라왔던 박 의원이 어제는 스케치북을 들어 올린 겁니다. 피켓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려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영화 러브 액츄얼리를 본떴다는 곽규택 의원의 연말 이벤트로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난무했는데요. 이 와중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말까지 데드라인을 받았습니다. 얽히고 설킨 정치권의 갈등 국면 속 그의 마이웨이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연이은 경고음에도 장동혁 마이웨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마 지방선거 때 앞서 1번 주제보다 더 큰 영향을 줄 건 이런 요소가 아닐까 싶긴 한데 좀 지켜볼게요. 일단 윤석 의원님. 네. 윤한홍 의원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한 꼴부터 시작해서요. 주호영 의원도 윤어게인 냄새 안 된다. 이누한 의원은 사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지금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적어도 국민의힘의 그 앞날을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들 거기에 다 집중하고 거기에 다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 지도부만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까지 그런 입장을 계속 고집할 거냐 하는 그 시기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하셨지만 김대식 의원이 초선들과 함께 뭔가 모임을 이제 할 예정인데 김대식 의원은 이제 초선 의원의 대표격이거든요. 그분이 뭐 데드라인까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연말까지 지도부에서 전향된 입장을 내지 않으면 뭔가 물리적인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만큼 저희 당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태로운 거고 시간을 더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지금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원내에서도 거의 다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연말까지라는 데드라인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연말까지 장동혁 대표가 변화가 있을까요? 추정입니다만. 저는 변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뭐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동혁 의원이 내가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다. 오히려 안 바꾸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조금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스탠스를 바꿔버리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장동혁 대표라면 절대 스탠스를 그냥 안 바꾸고 대신 더 세게만 안 하고 뭔가 좀 정리를 내부적으로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장동혁 대표로는 이 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비대위 체제로 좀 국민의힘이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곽규택 의원 얘기만 한 번만 할게요. 네. 곽규택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얘기할 때마다 나서서 자기가 호위무사처럼 뭔가 행동을 해주는데 그게 본인의 정치 관련해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매우 걱정스럽고요. 제가 왜 이걸 걱정하냐면 곽규택 의원이 저희 집 앞집 살았어요. 저희 아파트 지금 이사 가가지고 이웃 사촌이셨군요. 네, 게다가 애들도 같은 학교 다녔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그때는 참 정상적이셨고 정말 그래도 합리적이었어요. 그 가족 전부 다가. 그랬는데 이분이 어느 순간 이렇게 변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분은 결국 오늘만 살고 정치를 그만할 것인가? 왜 저런 식으로 스스로를 희화시키는 행동을 하실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한마디만 보태면 곽규택 의원은 개인적으로 저 대학교 때 친구예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쵸, 바로 어렵게 그거죠.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말할 때마다 곽규택 의원이 나섰다고 하는데 가나다 순으로 저희가 앉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바로 옆자리예요. 당연히 나경원 의원을 도울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제가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재미있는데 1분 반밖에 안 남았는데요. 김대식 의원 뒤에 언급을 보면 입장 변화가 없으면 상당히 혼선이 올 거라고 했거든요. 그 상당한 혼선 어떤 것까지 예상하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위 체제. 네, 비대위 체제 그리고 대구 뭐 영남 그쪽에서 특정 인물의 이름이 나왔대요 이미. 장동혁 포스트 장동혁으로. 그래서 저는 그분 이름도 제가 들었는데 뭐 제가 뭐 남의 당 얘기까지 이제 할 수는 없는데 이름이 나왔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그냥 넘어가시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름이 거명됐다 누군가를 그 얘기는 현 지도부 이외의 상황을 상정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연말이라는 시한까지 나왔어요. 여긴 이건 뭐 다 나온 거라고 봅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초선들이 16일 날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더 센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 당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 그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당무감사 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1년 만에 다시 하는 건데 이미 작년에 이 이슈가 불거졌을 때 저희 당의 당시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주진우 의원이 전수조사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당무감사위원회가 다시 이것을 끄집어냈고 긴급공지라고 하면서 했는데 어떤 게 긴급이라는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당대표는 장동혁 의원인데 당시에 작년에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은 한동훈 당시 대표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설파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당대표고 그분이 임명한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러한 당내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20초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 부분 관련 저는 동감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득을 얻겠느냐. 너무 치졸한 정치를 하고 있다.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한 명 죽이는 거 말고는 무슨 이득이 있다는 거죠?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분이 여기서 의견이 합치가 됐습니다. 오늘 마스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눈이 많이 온다는데 주의하시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the only pure thing in this world. 압도적 시네마틱 경험. This world goes much deeper than you imagine. We must fight. 아바타 불과제 12월 17일 IMAX 극장 대개봉. 양념치킨 바삭하면 안 돼요? 스윗하게 바삭, 매콤하게 바삭. 양념치킨의 바삭한 유혹. 스위치리킹. 연예인 삼촌이 좋아요 좀 눌러줘. 아무것도 안 올렸어? 16세 미만은 기본으로 비공개 계정임. 그래서 팔로우한 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어. 너 정말 안전에 철저한 녀석이구나. 안심의 진심. 매물 어디에 올려야 합니까? 중개사님, 가장 많이 하는 곳에 올리셔야죠. 가장 좋아하는 곳은요? 가장 자주 쓰는 곳. 셋 중 어디에? 셋 다 다방. 다방으로 결정. 부동산 중개, 다방 하나로 끝. 다방. 조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어요? 공공장소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백화점 보안요원이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있는 손님에게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청해 논란입니다. 노조원들은 인근 쿠팡 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뒤에 끼니를 해결하러 백화점 식당가를 찾았습니다. 백화점 측의 행동은 차별입니다. 인권위는 이미 비슷한 상황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선으로 하나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언론에 밝힌 백화점 측 해명은 이렇습니다. 보안 요원이
불편사항이 생길 수 있어 벗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백화점 차원의 복장 규정은 없다. 논란의 책임을 보안 요원, 즉 현장 노동자에게 돌린 셈입니다. 혹시나 누군가의 비공식적인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닌지, 또는 암묵적인 특정 복장 배제 관행이 있었던 건 아닌지 더 따져볼 게 있어 보이는데, 그저 책임과 비판의 방향을 가장 아래쪽으로 돌리는 백화점 측 해명에 또 한 번 씁쓸해집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가전은 쓸수록 오염이 걱정되지만 가전을 구독하면 걱정할 필요 없지. LG 구독 전문 케어. 전문 교육을 받은 케어 마스터가 쓰는 동안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케어합니다. 걱정하는 마음까지 구독으로 전문 케어. LG전자 구독.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떠나자 트립을 믿고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진짜? 그날 뭐 먹을지 네가 벌써 정했다고? 오. 에이그, 고추말도 모르면서. 계속 알고 싶은 프라닭의 시그니처. 고추마요 치킨, 프라닭 치킨.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면, 검찰총장 용퇴를 요구했지만 개겼다. 국민이 준 권한을 수사 무마에 썼다는 결정적 정황입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